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 가능성. 언론에서 몇 가지 시나리오를 거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화면을 준비해봤습니다. 출석을 통보한 뒤에 조사하는 방안. 그런데 이 부분은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계가 좀 명확한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 긴급 체포. 영장 없이 긴급 체포를 한다. 지금 대통령입니다. 윤 대통령. 대통령을 체포한다. 과연 가능하겠는가?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 보여주시죠. 자, 체포영장을 발부한 후에 체포한다. 이럴 경우에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 인력들과의 충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네 번째는 구속영장 발부 집행. 자, 이렇게 네 가지 시나리오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외에도 뭐 다른 가능성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일단 어떻게 보시죠, 장해찬 최고요? 네, 현실적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는 뭐 원론적으로 수사기관장들이 가능하다고 말을 해도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요. 만약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피의자로 만약에 대통령을 적시할 경우에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4번을 과연 수사기관이 선뜻 택할 수 있는 것인가. 예. 만약 그 경우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면 물론 영장 실시 심사 자체가 이 사법적 최종 판단은 아닙니다만 또 다른 역풍이 불어올 수 있고 무리한 수사 내지는 부실한 수사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논하기에는 아직은 단계가 무르익지 않았다. 이게 예. 너무 앞서가서 섣불리 가서 뭐 당장 구속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뭐 체포가 가능한 것처럼 국회나 이런 곳에서 국회의원들과 수사기관장들이 말하는 게 오히려 국민적 혼란을 좀 더 가중시키는 것 같고요. 예. 김용현 전 장관이 현재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는 피의자의 권리도 포기한 채 구속 수감이 되어서 오늘 바로 조사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소환 조사가 이루어져 있고 예. 뭐 전 경찰청장이나 이제 서울청장 등에 대해서도 지금 신병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선은 조금 더 명확하게 증거라던가 진술을 확보해가는 단계적 절차가 필요한 것이고 예.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나 곽정군 특정사령관의 발언도 그분들의 발언이 또 대통령실이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반박되는 경우도 지금 계속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의 진술만 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사건으로 이 현직 대통령을 뭐 체포하거나 수감해서 조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예. 지금 막 이거 정치적으로 빨리 속도를 내서 어떤 결과를 내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충분히 신병이 확보된 주요 관계자들의 수사부터 저는 내실 있게 해가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차분하게 우리 모두가 견지해야 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행정부 수반에 대한 강제 수사 가능성, 저희가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시나리오까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것 자체가 저희도 좀 착잡한 심경인데요. 최인호 의원님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자, 대통령의 거짓말이 친일 쿠데타 계엄 해제 이후에도 계속되어 왔지 않습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국민께 고개는 숙였습니다만 무엇 때문에 사과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 직전에 당대표와 총리가 용산에 갔을 때 대통령은 자,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체포 지시한 것은 내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뒤에 국정원 1차장 직접 전화로 대통령이 체포 지시했다. 또 어제 특전사령관도 본인이 직접 본회의장에 가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직접 전화 받았다.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방첩사회 수사대장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의 정언이나 폭로에 따라서 국방장관 그리고 또 지휘한 내란의 속에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한 것부터 여러 가지가 지금 다 밝혀지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은 자꾸 거짓말로 변명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내란의 수계로서 충분히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내란의 경우에는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지금 긴급 체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인데 경호처를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직전에 경호처장을 지냈는데 경호처장 할 때부터 대통령과 모의해서 여러 가지 계엄을 준비했다는 것이 지금 폭로되고 있지 않습니까? 방첩사가 국수본과 지난 6월 달에 협약을 했는데 그 협약에 구체적인 계엄에 대한 정황이
다 이제 나와 있고 특히 선관위를 염두에 두고 사이버 수사대가 또 수사할 수 있다는 것까지도 다 이미 실행 계획에 다 포함이 시켰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문서로. 자, 이렇게 되면 경호처도 지금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마치 만약에 국수본이 필요해서 지금 긴급 체포를 대통령을 하겠다는데 경호처가 그것을 가로막는다라고 하면은 경호처 자체에 대한 내란 혐의도 자꾸 이제 벗어나려는 그런 의심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한 대통령의 체포는 경호처가 막을 권한도 없고 막아서는 안 된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저는 당장 긴급 체포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긴급 체포의 요건에 완벽히 부합합니다. 내란죄라는 범죄의 중대성은 뭐 누구나 알고 있고요. 예. 증거인멸 우려가 큽니다. 지금 그래서 긴급 체포된 김용현 장관도 바로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서 구속됐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 보도에 의하면 관저에 이사 박스를 실은 차량이 드나들고 있다고 합니다. 휴대폰을 없앴을 가능성,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이 보충성이라고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수본이든 뭐 검찰 특수본이 나서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상황이 하루 이틀 지나가는 것 자체가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준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수사기관에서 탄핵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긴급 체포에 나설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오히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경호처가 이것을 막고 나설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탄핵이 지난주에 이루어졌다면 아마 이미 긴급 체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뭐 최 의원님 예. 말씀대로 이 상황에서도 이미 불소추 특권의 배제 대상인 내란죄 혐의 사실로 긴급 체포를 하는데 경호처가 막고 나선다. 이것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감수하고 경호처가 막을 것이냐. 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 말씀 들어보니까 이번 주말에 이 탄핵 표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수사, 강제 수사 가능성 더 커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예. 지금 혐의는 내란죄뿐만이 아니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죠. 여기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만약에 구속을 시키려면은 내란죄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내란죄가 있어야 불소추 특권의 유예로서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보다도 법조계에서는 약간 좀 말이 많습니다. 이것이 과연 대통령이 주체가 될 수 있는가, 국가 권력의 수장이 국가 권력을 찬탄하려는 이런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법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렇다면은 내란죄의 수괴로서 어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를 한다는 것은 예. 법원에서의 판단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수사기관 예.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영장 청구가 실질적으로 가능할 것인가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그 수사기관들이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만은 당장에 뭔가 크나큰 그 실행을 앞두는 상황이 됐을 때는 참 논쟁이 커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함께 드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지난번에 그 국민 앞에 섰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 이른바 뭐 2인 체제에 대해서 외신들도 거기에 뭐 법적 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었죠. 지금 미국 정부도 한국의 정치 혼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미 국무부가 한국 내 정치적인 절차는 법치주의에 부합해야 한다는 언급을 했거든요. 자, 장혜찬 최고위원. 네. 법대로 하라는 얘기잖아요. 법대로. 이게 결국 절차와 정당성을 확보하라는 이야기고요. 그동안 민주당이 숱하게 뭐 22명의 이 윤석열 정부 관료들을 탄핵했어도 이게 정치적으로 저희가 비판을 많이 했지만 법에 나온 다수당의 권리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탄핵안이 부결된 이상 법에 나온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 미국에서도 뭐 이 어떤 꼼수나 편법, 우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대한민국의 법이 규정한 그 권리, 권한 위에서 민주국가로서 절차적 정당성이 작동하기를 바란다라는 원론적 입장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그렇다면 뭐 이 탄핵이 가결되느냐 부결되느냐 그 위에 헌법재판소 판단은 제가 예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쵸. 뭐 옳다 그르다라는 생각은 국민 여러분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민주당의 뭐 예산 폭거나 무분별한 거의 한 달에 한 명
꼴로 탄핵을 시키는 행동들이 네. 제가 봤을 때 부적절하고 옳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적 근거 위에서 행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면 지금 지난주에 탄핵 부결이 된 것이 민주당이 보기에 또 그걸 비판하는 국민들이 보기에 옳지 않다 하더라도 법적 근거 위에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예. 현재까지의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행한다고 보는 게 이 미국 관료들의 인식과 법치주의 원칙에 맞는 것이고요. 예. 이번 탄핵에서 만약 가결이 된다면 법대로 헌법재판소에서 다퉈야 되는 것이고 네. 만약 부결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비판 여론을 국민의힘이 짊어지더라도 예. 그 부결된 법적 정당성 위에서 대통령이 직무를 계속 수행해 나가는 것이 법치주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뭐 제가 이 대한민국 정치 상황에서 미국 국무부 대변인 발언을 인용해야 되는 것도 참 서글픈데요. 예. 어찌되었건 양당이 서로 간에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그걸 부인하기보다는 법적 정당성 위에서 그러면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뭐 짚어보지 않았습니까? 네. 간단하게 지금 여당이 오히려 갈피를 못 잡고 있고 야당도 지금 탄핵의 심판대 뭐 대통령도 그렇게 밝혔다는 거 아닙니까? 탄핵 심판대 올라가겠다. 네. 그러니까 법대로 하자는 그 얘기를 지금 미국 정부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드버그 대사가 한동훈 대표와 우리 정부 측 관계자에게 만약에 북한 도발이 있을 때 누구와 상의해야 되느냐 이 말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들이 바로 한국의 정치적 질서와 법치주의 부합해야 된다는 미 국무부의 논평과 같은 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한 체제 지금 헌법적으로 재위임 조항도 없는데 대통령이 그냥 나는 직무를 안 할 테니까 두 사람이 알아서 국정 운영해 주세요. 그렇게 말로 한다고 해서 헌법적으로 그게 작동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북한과의 어떤 전쟁이 국지전이라도 발생한다면 네. 전시 상황에서는 미군이 그 전시 작전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동맹국으로서. 네. 자, 그러면 이 동맹국이기도 하고 전시 작전권을 갖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유사시에 군사적인 유사시에 지금 직무 배제했다는 윤 대통령과 상의를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보면 도저히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고 파트너로서 인정할 수 없겠는데 그러면 파트너로서 인정될 수 있는 직무 대행을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법치주의에 맞게 빨리 정리를 해달라. 사실상 탄핵을 요구했다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자, 미국 정부, 뭐 바이든 진영이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취임하게 될 트럼프 진영이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서는 그 아무도 두둔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자, 그런데 야당이 발의한 이 탄핵안 내용 중에서 그 한미일 공조 그 방안까지 들어간 네. 그 윤석열 정부의 그 외교 정책, 외교안보 정책 기조까지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전문가들, 특히 트럼프 진영에서 지금 굉장히 좀 우려 섞인 시각을 보이고 있거든요.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중에서 특히 트럼프 캠프의 그 핵심 브레인으로 꼽히는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 연구소 일본 석좌가 한 얘기가 있거든요. 저희가 잠시 이거 듣고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need to stand as closely as possible together. South Korea needs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needs Japan. And to think you can distance yourself and get away with it, those days are over. President Trump won't stand for it this time. That's just not the kind of leader he is. 네, 지금 이 부분이 또 탄핵안에서 또 수정안이 올라왔나요? 빠졌다는 얘기도 좀 들리고요. 조기현 변호사님. 예, 아마 이런 검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실제 국회에 제출된 안에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마 그 과정에서 이 확보된 정보를 가지고 저런 비평을 한 것 같은데요. 이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논란의 대상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강전혜 변호사님, 1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탄핵 소추안에 그 내용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빠졌느냐 이 부분을 좀 차치하고서요. 네. 지금 이 케네스 와인스타인은 트럼프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이 사람 입에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미국과 일본이 필요하다, 거리를 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건 어떤 의미로 좀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기존에 야당에서 준비를 했었던 탄핵소추안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자체를 비난한 것, 이것이 사실 국민들에게도 알려지면서 이 부분은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기존에 안에 있었던 내용에 있어서는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관계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한미일 외교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함께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친중 정책, 친러시아적인 정책을 했었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한미일, 미국에서는 미한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미한일의 관계가 지금 굉장히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동안에 좋지 않았던 상황이 미국과 일본, 한국 모두에게 서로에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 탄핵 과정에서 이런 외교 정책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것, 야당에서 비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미국의 시각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 외교 정책에 대해 탄핵에 있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께서도 동감하고 계시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제사회도 지금 우리 그 한국 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정치인들 좀 알고 있을 겁니다. 예, 잘 들었고요. 지금 국민들, 대한민국과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잘 수습되길 바라면서 지금의 난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사건건도 같은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언론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수고하셨고요.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